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교에 다시 왔는데요. 그다가 제가 잘못 올린 것도 있고, 문학가삼 소설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도 소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앞에 PPT를 보시겠습니다. 소설의 개념입니다. 네, 첫 번째, 소설은 한국말 이렇게 썼는데 영어로 나블입니다. novel, 나블 뜻은 나블입니다. 와, 놀라운 신기한 원래 그런 말인데 한국에 들어올 때 일본 사람이 소설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은 나블입니다. novel, 나블, 놀라운 신비한 원래 그런 뜻이죠. 네. 천천히. 네. 소설, 서사문학의 개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사문학의 특징, 그 다음에 서사문학의 역사, 네 번째 소설의 개념과 소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너무 어렵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서사문학입니다. 서사문학은 하나의 연속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줄거리로 구성한 것입니다. 서사문학은 하나의 사건과 사건을 연속적으로 연속적인 줄거리 스토리죠. 스토리로 구성해서 만든 것이 서사문학인데요. 서사문학의 대표적인 게 소설이죠. 가령 소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줄거리란 내용의 스토리인데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태어났다. 그 다음에 왕자가 태어났다. 공주가 태어났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왕이 죽었다. 그 다음에 왕자가 죽었다. 왕비도 죽었다. 이거는 하나의 그 소설로서의 굉장히 그 기능과 구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나의 스토리로 말하기도 그렇고요. 하나의 그냥 이야기의 나열에 불과한 것인데 서사문학은 적어도 하나의 플롯. 왕이 죽었다. 아파서 죽었다. 아니면 전쟁이 발발해서 죽었다. 서사문학도 하나의 그 플롯 일종의 한국말 구성인데요. 어떤 cause and effect, causality,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하나의 그 문학으로서 그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야기의 나열이나 아무 재미없는 누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이와 같은 것은 서사문학이라기보다 하나의 그냥 스토리,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왕이 태어났다, 왕이 죽었다, 왕자가 태어났다, 왕자가 죽었다. 어떤 이유 없이 하나의 사건만 있는 것은 문학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문학은 연속적인 줄거리, 어떤 사건이 있으면요, 그 사건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는 하나의 그 사건과 시간의 나열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있고요. 그 원인과 결과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가 소설이나 서사문학을 만들 때는요, 그때 생각나는 쓰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다 이렇게 구상하는 것이죠. 우리 일반인들과 다르게 소설가는 자기 머릿속에 다 구상하고 하나의 개연성, 있음직한 사실과 하나의 허구성을 가지고 소설 작품과 서사문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건을 구성하고 묘사하고 머릿속에서 창작하고 하나의 그럴듯한 허구성을 가지고 개연성을 가지고 작품을 구상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소설인데요. 소설은 우리 시대의 서사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서사문학의 그 발전 과정에서 가장 나중에 나타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나타난 장르인데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영국 문학에서는 로빈슨 크루소 아니면 제가 나중에 지난번 올린 건 걸리버 여행기 같은 게 그 대표적인 영국의 소설 문학인데 18세기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있던 시와 다르게 서사문학, 소설은 좀 현대적 개념과 가까운 현대적 시간과 가까운 근대적 개념의 문학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설이 나타나기 전에는요, 신화 있죠. 주몽 같은 거, 하나의 허구이지만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신화나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전설이나 민담 같은 것들은 과거부터 존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죠. 옛날부터 사람의 입과 입으로 구전되다가 18세기에 영국에서 그리고 나타낸 최초의 그 문학 장르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이 대표적인 서사 문학이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모두 서사 장르라고 하나의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것이 서사 장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요. 첫 번째는요. 특정한 시대, 고구려 시대, 고려 시대, 아니면 뭐 신라 시대, 백제 시대에 특정한 시대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닮은 이야기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그 다음에 18년도까지 우리 동의대학교 우리 학생들 신문방송학과, 경영학과 그리고 법학과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 호텔 경영학과 학생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학교에 많은 학생들하고 우리가 하동에 갔었습니다. 박경리 문학관 하동도 갔다 오고 우리 학교에서 버스 24대인가요? 그래서 문학 답사를 갔다 왔는데 멀리는 경기도로, 전라남도 순천으로, 그다음에 소설 있죠. 그 조정래 태백산맥 순천으로, 그리고 담양으로, 경상북도 안동으로, 경상북도 경주로 전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우리가 다양한 교수님들하고 우리가 버스 타고 학생들하고 하루 종일 놀러 갔는데요. 저희가 갔던, 제 2년 연속 갔던 데가 아마 화동의 화개장터하고 박경리 문학관 참 많이 갔었습니다. 학생들하고요. 그때 저희가 그 화개장터도 가보고, 그 다음에 섬진강도 가보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병주 문학관 갔다 오다가 마지막 간 데가 박경리 토지 아시죠?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문학관을 갔는데 아무래도 토지 문학관이 볼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해마다 가면서 저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토지 문학관 그리고 통영에 가봤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태어나신 통영도 가보고요. 그리고 토지 문학관의 실제 무대가 되는 하동과 또 진주 가봤지만 하동을 자주 가게 됐는데 그 하동은요 마치 제가 갖고 있는 소설 20권입니까? 토지 문학과 토지 소설 영화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KBS에서 아마 두 번 제가 다 봤는데요. KBS하고 SBS에서 굉장히 길게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요 일제시대 때부터 현대까지 해방 전후까지 그 일제 그 식민주의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 민족 한민족 조선시대겠죠. 일제 식민지 시대 살아가고 있는 경상남도 지역과 나중에는 서울도 나오지만은 만주까지 갑니다. 만주까지. 그래서 삶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보면요 정말 같아요. 최참반 때 그 넓은 집이나 그 수많은 등장인물이 살았던 초가집 그리고 황소 그 수많은 나무들과 하동 벌판 평사리의 하동 들판을 보시면요 소설의 그 공간이지만 마치 살아있는 역사적 공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소설의 위대한 점은 하나의 그 실제는 아니면 마치 실제 같아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그럴듯한 개연성을 갖고 있는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경리 선생님께서 평생을 쓰신 이야기인데 하동에 가보면요 마치 최참반 댁과 그 동네가 평사리가 하나의 사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허구적인 스토리입니다. 위대한 작가가 만든 하나의 스토리인데 서사 문학이 위대한 것은 가보면요 정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만 나면 아무리 멀어도 벌써 2번 갔다 왔고 우리 학생들하고 또 시간이 되면 가족들과 혹은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들하고 또 다시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섬진강에 산수유 마을 가기 전에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특정한 시대의 삶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소설이 재미있는 이유는 하나의 그 영웅이나 유명한 왕, Long live the king, 왕이시여 오래
만세수를 누리셔서 이런 칭송과 어떤 왕에 대한 그 아첨과 그런 아부를 떠나서 살아있는 우리 일반 백성 혹은 민중, 살아있는 사람들, 민초들의 이야기를 마치 있는 것처럼 담아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소설 문학이 하나의 현대적 장르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정한 시대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가령 옛날에 동명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호구입니다. 사람이 알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닭도 아니고요. 동명왕 이야기 보시면 유아라는 MBC 주몽 봐보세요. 유튜브에. 유아의 몸에서 사람이 알로 태어났습니다. 알로 태어난 주몽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어내고 고구려의 왕조를 세웠다는 것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MBC에서 그때 촬영했던 그 주몽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알에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의 호구지만 고구려 시대를 만들어내는 그 시대에 특정한 인물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냈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럴듯한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읽기도 재밌고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알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아라는 어떤 여성의 몸에서 알로 태어난 주인공 주몽이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결국 고구려 왕조를 건국한다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신화시대의 인물과 사건, 인물 사건과 그 시대의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관련 속에서 역동적으로 그 시대의 세계상과 사회상을 담고 있고요. 이렇게 마치 하나의 각각 다른 사건이 결국에는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 두 사람 건너면 다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김동인이 자연주의 소설가인데요. 김동인의 감자도 유튜브에 있고요. 굉장히 슬픈 가난한 우리 조선시대 복렬한 어떤 여성이 가난하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인격과 자아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몰락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자기 인생이 타락하게 되고 삶 자체가 몰락하게 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대소설 김동인의 감자는 영국과 프랑스의 자연주의 소설 아시죠? 자연주의 소설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낙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불굴의 의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고 있는 자연 환경 같은 거, 폭풍과 바람 혹은 숲속의 어떤 그 소설에 나타나는 정령들이 있어요. 그런 그 인간의 그 가난 같은 거 아니면 숲과 같은 거대한 자연, 태풍과 폭풍 같은 이런 환경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환경이 너무나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결국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겪게 되고 불행한 삶 속에서 몰락하게 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자연적인 소설입니다. 자연주의 소설인데요. 가령 감자 같은 것이 대표적인 소설이죠. 그래서 복렬한 그 식민지 시대입니다. 식민지 참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 식민지 시대는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국가가 그 식민지를 정복하고요, 지배하고요, 인간적으로 그다음에 인격적으로 육체도 생명도 착취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형태의 억압적인 정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식민지 시대의 인물, 복렬 같은 경우 사건과 환경과 같은 요소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어서 그 당시 식민지 시대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도 그 주인공이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인력거를 가지고 아무리 뛰고 살려고 애를 써도
식민지라는 환경 피정복자, 그 식민지 백성의 시각에서 그 식민지가 갖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 갖고 있는 그 부정적 형태와 폐해 때문에 그 사회 환경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인력군이 그 삶과 그 아내가 아파서 병들어 죽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넘을 수 없는 그 암울한 식민지, 일본의 그 폭력주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정치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동인의 감자도요. 김동인의 감자도 우리의 그 의지나 노력으로 이길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몰락해가는 인간의 삶을 닮은 소설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네, 서사문학은 소설 같은 소사문학은요. 옛날에 그 사람들의 그 말과 말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화자에 의해서 전달되는데 그 단순한 전설의 고향이나 설화 민담과는 다르게 언어로 전달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문학은요, 이야기를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며 언어의 주체인 화자가 있겠죠. 말하는 화자가 있고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과 그 언어를 듣는 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야기와 화자는요, 소설과 같은 서사문학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는요, 인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살아가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요, 화자,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와 세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계상과 사회상 그 당시의 가치관을 인식하는 그 인간과 인간의 내면을 작품에 반영하며 당시의 시대상을 말함으로써 구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와 화자의 관계는요, 어떤 삶의 양상, 모양과 상태입니다. 삶의 양상과 인간 주체의 관계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사문학의 특징은요, 아까 말씀드린 거, 어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흥부가 있었는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흥부의 영은 놀부인데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거는 재미가 없습니다. 흥부 놀부전은요, 흥부가 그 불쌍한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요. 그랬더니 그 제비가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어서 흥부에게 보답하고요. 흥부가 그 은혜를 갚은 제비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다. 행복한 그 권선징악, 착하고 사랑에 살면 복을 받고 놀부처럼 욕심부리고 탐욕에 젖어서 욕망의 주체가 돼서 동생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오로지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때 불행하게 끝난다는 이런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장어 홍련전 같은 거, 콩쥐팥쥐 같은 거, 모든 인물들과 그 인물과 관계된 사건이 있고 그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인물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사건의 방향 전개가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작품을 적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 20권짜리 의류문화사 거고, 그리고 여러 출판사 다른데요. 그 소설을 쓸 때 그냥 대충 쓰지 않고요. 태백산맥이나 아니면 박경리의 토지나 현진건의 우수 좋은 날, 이게 모든 것 작가가 수많은 고통과 그 삶의 진실을요, 체험하고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보고 그 당시의 사회상과 가치관과 시대의 아픔을, 그 아픔과 갈등을요 인지하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 인물과 환경 사이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갈등과 대립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재미없이 스토리만 있으면 소설 문학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혈격이 낮아지는 것이죠. 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고요. 그와 관련된 그 사건의 아픔과 원인과 결과,
그 전개 있고 나중에는 클라이맥스, 절정 있고 행복하게 끝나거나 아니면 요즘에 해피엔딩으로, 독자들이 프랑스 중의 여성, 프렌치 레프트핸드 워먼 이런 소설 같은 끝이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4가지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소설가가 결정내지 않고 독자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저렇게 끝날 수도 있고 3가지, 4가지 엔딩을 열어놓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설은요,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과 인물 간의 대립이 있고요. 그 갈등과 대립과 그 사건의 그 갈등으로 인한 그 전개와 해결되는 과정과 양상과 아픔과 감동이 있어야 소설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설문학, 서사문학은 구성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설이 하나의 일련적인 사건의 혹은 하나의 그 연대기적으로 몇 년도 어떤 사건이 있었다, 누가 뭐뭐 했었다, 언제 태어났다, 누가 어디에 갔었다, 어디에 가서 돌아왔다, 어디에 그러다가 아들이 태어났다, 딸이 태어났다, 왕이 있었다, 왕자가 있었다, 공주가 태어났다. 이거는 구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말로 플랫인데요. 피에로티, 한국말로 구성은 영어로 플랫입니다. 플랫. 피에로티 구성으로 번역하는데 이 구성은요, 한국말에서는, 한국 소설에서는 그 어떤 짜임새와 인물, 사건, 배경 아시죠? 소설의 3대 구성 요건, 인물, 사건, 배경인데 이것은 영어로 옮기면 피에로티, 플랫입니다. 플랫은요, C-A-U-S-S-A-L-I-T, C-A-U, S-A-L-I-T, causality, 인과관계. 한국 소설 약간 다른데 소설은요,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플랫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냥 구성으로 공부한 거나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영어에서 플랫은 소설에서의 사건의 원인과 그와 관련된 결과,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플랫입니다. 그것을 한국에서, 한국 소설에서 구성으로 엮었는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품을 엮어가는 짜임새나 방법을 의미하고요. 거기에 인물, 사건, 배경이 있겠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떤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플랫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구성이라고 번역하지만 피에로티, 플랫은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소설은요, 소설 구성은 발단과 전개, 그리고 어떤 위기와 거기에 대한 사건의 절정과 결말이라는 5단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그 밖에 다양한 구성 방식이 있는데요. 작품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체, 존재, 소설자가 있고요. 소설자가 그 어떤 특정한 시대나 시간이나 위치나 서술과 관련된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시점이 있죠. 다음에 인물 사건과 관련돼서도 중요한 것은 배경인데요.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과 공간, 소설은 그 토지 같은 경우는요. 하동과 경상남도 진주도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부산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소설 서희 가족이 나중에는 북한도로 가죠. 일본 저 멀리 만주 땅까지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잃었던 집을 찾고요. 가정의 그 전통과 잃어버렸던 조중구에서 빼앗겼던 친일주의자 조중구에서 빼앗겼던 가문과 전통과 자기 갖고 있던 그 가문의 그 관습과 문화 다 되찾는데 사건이 서울도 나오고요. 진주, 화동도 나오지만은 만주, 북한도도 또 만주까지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를 특징을 하고 있고 해방 전후사와 해방 이후에 그 넓은 공간, 그리고 수백 명의 인물, 직접적인 인물과 아마 500명, 600명이 넘는 다양한 인물들이 언급되는데요. 또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그리고
친일주의자, 민족주의, 그리고 일본 경찰이죠. 일본 순사와 헌병 보조용, 또 친일주의, 일본에 협력하는 친일주의자 같은 사람도 나오고, 또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정말 다양한 통합운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인물과 사건과 시대와 환경을 배경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자연적 사회적 배경은요,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치 그것이 현대에 살아있는 시대인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작가들이 느끼게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경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문체입니다. 문체는 작품에 쓰이는 문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체나 문장이나 어휘가 작가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갖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 보면요, 노인과 바다 같은 신문기자 출신의 해밍웨이 같은 작품을 읽어보면요, 제 영어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읽어보면 마치 하나의 신문 사설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간결하고 굉장히 압축된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사문화의 역사인데요, 천상계, 하늘 위에 천상계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계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천상계와 지상계 사이의 인간과 아까 주몽 같은 경우 하나의 허구적인 인물이지만 고구려 시대를 고구려 왕조에 시작한 하나의 영웅으로 나타나게 신라의 박역거세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단궁 같은 거 신화입니다. 하나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삶의 질서를 위한 절대적 가치, 신의 아들 알로 태어나고 주몽이 사람이 알로 태어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영웅화되고 신격화됐기 때문에 고구려 시대 궁극시조의 왕권을 부여받은 하나의 신의 혈통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 민초와는 다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지상계 질서와 이 땅과 그 다음에 지상국과 천국, 지상국 위에 천국의 신의 섭리와 조화로 태어났다, 이런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영웅은요, 그냥 자기만 배불리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함께 살고 있던 백성들과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국민이고요. 시대 국가 국민들과 살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백성들과 민초의 아픔과 배고픔과 질병과 고통 함께함으로써 잘못된 공권력을 주어졌지만 백성들에게 함부로 권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국가 권력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정치적 야욕을 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부정적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도전을 함으로써 도전과 반항으로 새로운 정권을 잡는 거고요. 네.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 있고요. 또 이에 따른 다양한 사건과 그 다음에 자연적 현상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건에 대한 사건 관련 인물들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신성한 원리에 만약에 주몽은 고구려 시대를 창조한 인물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과 다르게 뭔가 권위가 있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받은 인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섭리가 더 이상 인간의 삶의 질서와 화합되지 않을 때 나타난 영웅은요, 삶과 축복을 담고 있고 또 인민의 아픔과 고통과 함께하면서 백성들의 안녕을 추구하는 왕권 국가 지도자이며 동시에 그런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축복과 하나의 비전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화와 다르게 전설은요, 분열과 슬픔을 형성합니다. 어쨌든 신화와 전설은 하나의
가공된, 호구화된 현실인데 가공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신성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된 신화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허구화된 전설입니다. 그러나 신화나 전설과 민담 그 하나의 설화로서 인간의 목소리에 의해서 설화로 전달되는 것은 같기 때문에 동일한 세계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의 출현인데 아까 한국에서 소설이 들어온 것은요, 일본 사람들이 소설로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 사실 나블입니다. NOV의 노벨, 나블. 신기하다, 와 놀랍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블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아마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영국의 고전주의 시대, 그러니까 18세기 초기 고전주의 시대 파멜라 그리고 몰 플랜더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조난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나 걸리버 여행기, 그 다음에 로빈슨 크루소 아시죠? 로빈슨 크루소가 아마 초창기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설이 굉장히 구할 수 없는 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책이요. 소설의 출현은요, 서양은 그렇고요. 한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성한 원리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시대와 세계상을 인지하게 되고 인간의 질서, 그 위의 질서, 또 왕과 또 신화, 그 최고의 질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조선 사회는요, 부모님에 대한 효, 충효, 열사 등 인간적 덕목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기 때문에 홍길동전이나 콩쥐팥쥐나 아니면 조선시대 모든 소설은요, 충효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까? 며칠 전 어버이날이요. 효, 그 다음에 열사. 충효 사상이 아무래도 그 배경과 바탕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친할 친자시죠. 친할 친자, 친할 친자가 나무 목자 위에 서 있다. 나무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친할 친자, 그 다음에 본다. 볼견자. 친할 친자 아시죠? 친하다. 보통,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딱 그 길은, 핏줄기. 그래서, 친척할 때, 진짜, 혹은 부모님 할 때가 나무 위에서 멀리서도 자식이 나타나는 거, 혹은 자식이 집을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본다. 이게 진짜인데요.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자녀들의 관심이 있다는 것인데 친할 친자만 봐도 조선시대, 현대 마찬가지입니다. 충효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설의 출현과 그 사건은 당시의 시대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은 일본 사람이 좋은 것이에요. 소자에다가 말씀, 설자리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상상력과 구상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동 가보면요. 박경리 선생님 토지는 정말 그럴듯합니다. 순천 가보세요. 태백산맥. 한국 사회의 아픔,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 갈등 같은 거 영화로 봐도 아픔이 있는데 실제 가보면요. 그 장소가 주는 그 힘이 있습니다. 역사적 공간으로서 우리에게 부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상상력인데 그 상상력은요. 실제 역사보다 더 그럴듯해요. 그래서 소설 작품은요. 작가의 상상력과 구성과 머릿속에서의 창조에는 가고적인 허구의 세계입니다. 개연성의 세계입니다. 허구의 세계를 마치 현실적인 인물과 사건의 전제를 통해서 통일성 있게 너무나 그럴듯하게 깔끔하고 매끈하게 거미줄처럼 엮어서 만든 이야기인데요. 이 스토리는요. 플롯이 있습니다. 소설은요.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것이죠. 그래서 소설은 두껍습니다.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읽는 사람, 소설 갖고 우리 영화를 만들고 우리가 수많은 다양한 드라마를 만드는데 그 소설 안에 있는 그 산문문학 안에 있는 그 작가적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세계로 우리가 직접 가보지 못한 시간과 공간 상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소설 문학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